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 피가로가 대성공을 거두어 전무후무한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라하에서 그 성황된 모습을 보러 오라는 초대장이 프라하 극장 지배인 본디니 두색 부처로부터 비인에 있는 모차르트에게로 전달되었다. 피아니스트로서 또 음악 교사로서 알려져 있었던 프란티šek 듀색 1713부터 1799의 부인인 요세파 1754부터 1824는 당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던 소프라노 가수로 1777년 짤츠부르크에서 처음으로 모차르트를 알게 되어 그 후에도 계속 교제를 가져왔었다. 모차르트는 처음부터 이 사교적인 여성에게 우정 이상의 것을 느끼고 있었고, 요세파도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를 프라하에서 상연시키는 등 여러모로 모차르트를 돕고 있었다. 비엔에서는 여하튼 자기의 오페라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모차르트가 이 초대를 기뻐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는 아내와 함께 곧 비엔을 출발하여 1787년 1월 11일 피가로 이외의 오페라는 없고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피가로뿐이었던 프라하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달 17일에는 피가로가 상연되고 있는 극장에 나타나 청중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20일에는 손수 지휘를 하여 프라하의 청중을 더욱 열광시켰다. 이 사이에 디장조의 교향곡 1786년 작으로 오늘날 프라하라고 불리고 있다를 지휘하고 피아노의 즉흥 연주를 하는 등 해서 프라하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거기에다 피가로를 상연하고 있던 본디니로부터 아마 모차르트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대로 100두카트의 사례를 조건으로 새로운 오페라 작곡의 의뢰를 받아 위기양양하게 2월 말경 비인으로 돌아왔다. 작곡의 경과 이 새로운 오페라의 대본은 대성공을 거둔 피가로와 마찬가지로 비인 제실 극장에서 일하고 있던 유대계 이탈리아인 로렌조 다 폰테에게 의뢰되어 4월 상순에는 대본이 모차르트의 손에 넘겨졌다. 작곡은 그해 여름까지의 태반이 끝나고 9월 상순에는 미완성의 초고를 들고 모차르트는 두 번째로 프라하로 여행했다. 뮤레케 1804부터 1875가 2년을 걸쳐서 쓴 그의 최후의 작품인 아름다운 단편 소설 프라하 여행길의 모차르트는 이 여행을 소재로 한 것이다. 프라하에 도착한 모차르트는 본디니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두색 부처로부터는 교회의 훌륭한 별장 빌라 베르트 람카를 제공받아 참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신작을 완성하였다. 서곡만은 초연의 전전날 27일부터 28일에 걸친 하룻밤 사이에 작곡되었다. 곁에서 부인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여 편지를 만들게도 하고 옛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등 흥겹게 웃으면서 작곡을 했는데 졸려서 붓이 잘 나가지 않았다. 할 수 없어 콘스탄체는 1시간 후에 깨워줄 약속으로 모차르트를 잠들게 했는데 그가 너무나도 곤히 잠들고 있었기 때문에 깨운 것은 2시간 후인 아침 5시였다. 그렇지만 아침 7시에 그를 찾아간 사보 담당자는 완성된 서곡을 어김없이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돈 지오반니는 여하튼 29일에 초연을 보게 되었는데 작센 황자 신혼 축하로 10월 14일에 초연하려던 예정은 가수 형편과 연습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여 피가로를 그 대신 상연하였다. 5월 7일 비인에서 초연되었을 때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는데 그 내용은 해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초연 1787년 10월 29일 프라하 극장 현재의 틸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 초연은 대성공으로 피가로와 마찬가지로 프라하를 들끓게 하였다. 피가로를 통해 이 작곡가에게 심취하고 있었던 프라하의 청중은
이 신작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져 선수 지휘를 하는 모차르트가 관열하게 나타날 때는 요란한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모차르트는 곡에 대해서도 또 가수들에게도 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전작 피가로가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잘 진행되어 결과는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상연된 오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오페라라고까지 찬양되었다. 빈에서의 초연은 1788년 5월 7일 사정이 있어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상연되었는데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또 바이마르에서의 초연 1792를 들은 괴테는 실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은 둘도 없는 뛰어난 작품이며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는 이런 오페라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기본 자료의 소재, 자필 락보,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출판, 초판,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 1801년 단 독일어 텍스트에 의함. 피아노 악보는 1793년 쇼트에서 연주시간 제1막 약 1시간 30분, 제2막 약 1시간 20분, 합계 약 2시간 50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 둘, 트럼펫 둘, 트럼본 셋, 팀파니, 현 합주, 그 밖에 무대 위에 목관 및 현, 대본, 이탈리아어, 작자는 로렌조 다 폰테, 피가로의 결혼 개설 참조, 피가로의 결혼 고시판 투태의 대본도 썼다. 소재는 유명한 돈환 이야기, 돈환, 이탈리아 이름, 돈 지오반니는 스페인의 14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전설적 인물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고도 한다. 이다. 다 폰테는 이 대본을 쓰는 데 있어 베르타티의 대본, 도로의 손님, 이것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짜니가 1743부터 1818이 작곡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이 베르타티의 작품은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희곡을 쓴 티루소 드 몰리나의 세빌야의 남몽꾼과 도로의 손님과 유명한 몰리에르의 동쥐양의 두 작품을 자료로 한 것으로 결국 다 폰테가 만든 대목은 그의 독특한 재치 있는 경쾌한 어법으로 이들 과거의 작품을 흥미있게 개작한 것이다. 돈환의 성격은 종래 많은 해석이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한 전형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뜻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다 폰테의 작품에 있어서는 이 주인공의 그러한 심각한 뜻을 암시해보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장인물 돈 지오반니, 스페인의 돈환, 호색의 젊은 귀족 바리톤, 기사장 돈나 안나의 아버지 베이스, 돈나 안나 돈 오타비오의 약혼녀 소프라노, 돈 오타비오 돈 지오반니의 친구 테너, 돈나 엘비라 돈 지오반니에게 버림받은 부르고스의 여인 소프라노, 레포넬로 돈 지오반니의 하인 베이스, 첼리나 농민의 딸, 마제트의 약혼녀 소프라노, 마제트 농민 베이스, 그 밖에 농민 남녀 약사, 유령 등 때와 곧 17세기경 어느 스페인의 도시. 해설 중으로 표의 부분은 모두 레치타티보 세코의 부분이다. 서곡 단 하룻밤 사이에 씌어졌다고 하는 이 서곡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단테 디단조 2번의 박자의 극적인 서주로 시작된다. 이 부분은 제2막 제5장에서 석상이 돈 지오반니를 찾아가는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서 악상을 빌리고 있다. 모차르트의 서곡은 오페라 중의 선율을 사용하는 일이 없고 전혀 별개의 악상으로 오페라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통례로 이러한 일은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첫머리는 투티에 의한 포르테의 화음, 이어서 피아노로 현이 음산한 화음을 연주한다. 악보 1.
이것은 석상이 모습을 나타낼 때 연주되는 것이다. 이어서 제1 바이올린의 불안스러운 선율 악보 2, 악보 2는 돈 지오반니가 석상을 맞아 인사를 할 때 연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레포넬로의 모습이 바이올린에 나타나고 악보 3, 이어서 더욱 기분 나쁘게 크레센도로 상승해서 피아노로 하강하는 악구가 제1 바이올린과 플루트에 나타난다. 악보 4, 이것은 석상이 돈 지오반니에게 찾아온 용건을 말할 때 연주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돈 지오반니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이 서곡부가 끝나고 템포가 급변하여 몰토 알레그로 D장조로 바뀌어 밝은 주부로 들어선다. 제1 바이올린이 즐거운 듯 노래하고 관이 이에 답하는 제1주제 악보 5, 악보가 연주되고 화려한 경과부를 걸쳐 경쾌하게 튀는 제2주제 악보 6, 악보 6이 나타난다. 전개부는 제2주제에서 시작되어 두 개의 주제가 간단히 전개되고 정해진 방식대로 재현부가 이어지고 C장조로 서곡이 끝난다. 그리고 끊기지 않고 그 다음의 제1막 제1장으로 이어진다. 모차르트는 이 서곡의 연주회용으로서 코다를 만들고 있다. 제1막, 제1장, 밤, 기사장, 저택의 정원, 돈 지오반니의 하인 레포넬로가 큰 망토로 몸을 감싸고 저택의 정원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다. 제1번 도입부 몰토 알레그로 F장조 4분의 4박자, 서곡에서 계속되는 관현악의 전주로 막이 오르면 레포넬로가 밤낮으로 주인에게 봉사하고 비바람도 참고 견디지만 자는 것, 먹는 것도 여의치 않다. 나도 신사가 되어 머슴살이를 그만두어야지. 주인은 집안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는 밖에서 망을 본다. 악보 7, 이라고 불평을 노래한 뒤 누가 오는 인기척을 듣고 그늘에 숨는다. 돈 지오반니가 안나에게 쫓겨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집안에서 뛰쳐나온다. 죽어도 놓치지 않겠다. 악보 8, 이라고 노래하는 안나의 말로 시작하여 끝까지 얼굴을 감추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할 것 같은가 라고 말하는 돈 지오반니, 그리고 그늘에 숨어서 이 무슨 소동이냐고 놀라며 어이없어 하는 레포넬로의 삼중창이 시작된다. 이윽고 안나의 아버지 기사장이 이 소동을 듣고 나타나자 안나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돈 지오반니의 팔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또 기사장은 돈 지오반니에게 결도를 신청했는데 그는 노인 상대의 칼싸움은 사양하겠다고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끈질기게 달려드는 바람에 마침내 칼을 뽑고 결투를 한다. 레포넬로는 그늘에 숨어서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관현악이 이 결투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악보 9, 노인은 이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다. 괴로운 숨을 몰아쉬면서 도움을 청하는 기사장과 이를 불쌍히 여기는 돈 지오반니, 무서운 죄라고 그늘에서 몸을 떨고 있는 레포넬로에 의해서 짧은 삼중창이 노래되고 기사장은 숨을 거둔다. 제2장 돈 지오반니는 레포넬로를 불러낸다. 레포넬로는 죽은 것은 누굽니까? 주인 나리입니까?
누이입니까 하고 싱거운 말을 짓거린 뒤 두 사람은 퇴장. 제3장 엇갈려서 안나와 오타비오 및 하인들이 등장. 안나는 아버지의 몸을 걱정하고 오타비오는 아버지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한다. 제2번 레치타티보와 이중창 안나 오타비오. 안나 오타비오 두 사람은 쓰러져 있는 기사장을 발견하고 이미 숨을 거둔 것을 안 안나는 슬픈 나머지 기절한다. 안나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 악보 10. 악보 10도 죽음을 알고 한탄하며 슬퍼하는 모습. 악보 11. 악보 11도 교묘하게 관현악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타비오는 하인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명하자 하인 두세 명이 급히 약을 가지러 간다. 오타비오는 안나까지 쓰러진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안나는 곧 정신을 차린다. 이때 하인들이 들어와 오타비오의 명령으로 안나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시체를 옮겨놓고 오타비오는 안나를 위로한다. 여기서 레치타티보가 끝나고 안나가 미치다시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이 시작되고 악보 12. 알레그로 D단조 2분의 2박자. 그녀를 열심히 위로하는 오타비오와 함께 이중창이 되고 다시 레치타티보로 안나가 오타비오에게 복수를 맹세케 한 뒤 함께 복수를 굳게 맹세하는 이중창으로 제3장이 끝난다. 제4장 가도 밝은 새벽 모차르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이라고 지정했다. 돈 지오반니와 레포넬로가 각각 그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나며 여자가 나타나자 그들은 몸을 숨겨서 살핀다. 거기에 여행갈 차림을 한 엘비라가 나타난다. 그녀는 돈 지오반니에게 버림받아 입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으나 본심은 아직도 그를 단념하지 못하고 있다. 제3번 아리아 엘비라. 알레그로 2프렛장조 4분의 4박자. 경쾌한 서주에 따라 앞으로 나온 엘비라는 나에게 창피를 준 무정한 사나이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만일 다시 만나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꼭 복수해 주리라 하고 흥분해서 노래한다. 악보 13. 이때 그늘에서 이 비통한 말을 들은 돈 지오반니는 그녀가 엘비라라는 것을 모르고 불쌍한 여자라고 맞장구를 치고 이것을 들은 레포넬로는 또 그 수법하고 말을 한다. 제5장 아가씨하고 부르는 돈 지오반니의 소리에 뒤돌아본 엘비라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깜짝 놀란다. 엘비라는 마침 잘 만났다고 돈 지오반니의 불의를 폭로하고 욕을 한다. 돈 지오반니는 열심히 변명을 하려고 하나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엘비라가 다그치는데 놀라고 있는 레포넬로의 도움을 얻어 슬그머니 도망쳐 버린다. 뒤에 남은 레포넬로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처지에 놓여 돈 지오반니가 없어진 것에 놀라고 있는 엘비라에게 조그마한 장부를 보이고 자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으리가 선된 여자의 이름을 적은 이 장부를 보십시오.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니니까 하며 위로하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모르게 노래하기 시작한다. 제4번 아리아 레포넬로. 카탈로그의 노래로서 유명한 아리아. 마님, 내가 만든 나우리의 애인 명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640명, 독일에서는 231명, 프랑스에서는 100명, 터키에서는 91명, 스페인에서는 무려 1003명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시골 아가씨, 하녀, 거리의 여자, 백작 부인, 남작 부인, 공작 부인 등 모든 계급, 모든 스타일, 모든 연령의 여자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빠르게 노래하고 악보 14. 알레그로
D장조 4분의 4박자. 약간 템포를 느리게 하여 금발의 여자는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갈색의 여자는 정숙하다고 찬양하며 겨울은 살찐 여자, 여름은 마른 여자를 조합죠. 몸집이 크면 당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작으면 귀엽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오로지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이며 특히 흥미를 가지시는 것은 수처녀 입죠. 부자건 못생겼건 이쁘건 밉건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악보 15. 안단테 콘 모토 D장조 4분의 3박자 하려고 노래 부르고 퇴장한다. 제6장 엘비라는 이것을 듣고 자기도 속아 넘어간 여자의 하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 꼭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퇴장한다. 제7장 제6장과 똑같은 배경에서 상연될 때도 있고 또는 그보다 훨씬 시골 분위기를 내어 시골 여인숙 앞으로 할 때도 있다. 정장을 한 남녀 농민들이 때를 지어 등장. 선두에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미인 첼리나와 그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질투심 많은 마을 청년 마제트가 있다. 제5번 이중창과 합창 첼리나, 마제트, 농민들. 관연하고 시끄러운 전주로 일동 등장. 먼저 첼리나가 전주와 같은 선율로 사랑을 하는 여자분들 때를 놓치지 마시길. 만약 마음이 들뜨면 그것을 고치는 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악보 16. 알레그로 D장조 8분의 6박자 하려고 즐겁게 노래하고 일동의 합창이 그 뒤를 잇는다. 이번에는 마제트가 첼리나와 똑같은 선율로 생각이 많은 젊은이들 찾아다니지 마시라. 바보에게는 운이 돌아오지 않는 법. 내게는 이처럼 돌아왔건만 하고 노래하고 앞에서와 같이 합창이 이어진다. 첼리나, 마제트가 즐깁시다. 노래하고 춤춥시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고 이중창을 시종 3번 부르고 마지막에는 역시 합창이 된다. 제8장 돈 지오반니는 엘비라로부터 운수 좋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면서 레포넬로를 거느리고 흔들흔들 거리며 등장.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보고 곧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일동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돈 지오반니는 바로 첼리나와 마제트에게 다가가 두 사람의 이름을 묻는다. 그리고 레포넬로에게 모두를 자기 저택으로 안내해서 크게 대접하라고 이른다. 마제트는 첼리나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먼저 떠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돈 지오반니는 첼리나는 자기가 나중에 데리고 갈 테니 먼저 가라고 우긴다. 마제트가 끝까지 버티자 돈 지오반니는 마침내 칼을 보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위협한다. 제6번 아리아, 마제트, 알레그로 디 몰토, F장조 2분의 2박자. 위협을 받은 마제트가 화는 내었지만 할 수 없이 돈 지오반니의 말에 승복하고 비꼬며 노래하는 아리아이다.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라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악보 17. 돈 지오반니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지요. 첼리나에게는 이 되지 못한 계집애야 하고 욕을 한 뒤에 마지막에는 멋있는 일이다. 훌륭한 나으리가 너를 숙녀로 만들어 주겠지 하고 비꼬며 노래한다. 이 최후의 비꼬는 말은 모차르트에 의해서 멋있게 조소적인 맛을 내고 있다. 악보 18. 이 아리아가 끝나자 마제트, 레포넬로 및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퇴장. 제9장 첼리나와 두 사람만 남은 돈 지오반니는
곧 유혹하기 시작한다. 마제트를 깎아내린 뒤 당신같이 아름다운 분이 저런 시골뜨기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찰리나는 그래도 마제트와 약혼한 사이니까 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계속 유혹하는 돈 지오반니의 달콤한 말에 차츰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어 간다. 돈 지오반니는 찰리나가 걱정하는 신분의 차이 같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내 별장에서 결혼하자고 거의 목적을 달성한 대목에서 다음 이중창을 부른다. 제7번 이중창 찰리나 돈 지오반니 안단테 A장조 4분의 2박자 모차르트의 천재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모든 이중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의 하나이다. 아주 감미로운 선율로 자 서로 손을 잡읍시다. 바로 저기다. 자 가자. 찰리나라고 돈 지오반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악보 19 찰리나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인다. 계속 끈질기게 유혹하는 돈 지오반니의 말에 찰리나도 마침내 굴복하여 돈 지오반니의 가자라는 말에 가요라고 답하여 행복의 이중창을 부른다. 악보 20 이중창이 끝나 그들이 팔짱을 끼고 막 떠나려고 하자 엘비라가 나타난다. 제10장 엘비라는 돈 지오반니에게 노기도 등등하게 달려들고 때맞추어 이 순진한 아가씨를 구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찰리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돈 지오반니는 엘비라에게는 이것은 한때의 불장난에 불과하고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편 찰리나에게는 저 여자가 너무나 귀찮게 따라다녀서 잠시 거짓말로 사랑하는 척했다고 설득한다. 제8번 아리아 엘비라 알레그로 D장조 4분의 3박자 돈 지오반니가 하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은 엘비라는 찰리나에게 충고한다. 현만의 힘찬 반주에 따라서 사람을 속이는 이 사나이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 내 말을 믿고 그를 경계하세요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르는 짧은 아리아이다. 악보 21 노래가 끝나자 엘비라는 찰리나를 데리고 퇴장. 제11장 돈 지오반니가 오늘은 참으로 운수 나쁜 날이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오타비오가 안나를 데리고 등장. 돈 지오반니는 또 방해자가 나타났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안나가 당신의 우정에 매달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라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도와드리죠 하고 동정어린 대답을 한다. 제12장 거기에 엘비라가 뛰어들어와 돈 지오반니를 발견한다. 제9번 사중창 엘비라, 안나, 오타비오, 돈 지오반니, 안단테 B프렛 장조 2분의 2박자 먼저 엘비라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악보 22 이 엘비라의 태도가 이상한 것을 보고 안나와 오타비오가 아름다운 분이 불쌍했게도 하고 동정해서 그 노래를 받고 돈 지오반니가 조금 머리가 돌았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엘비라는 열심히 돈 지오반니가 악당이라는 것을 안나와 오타비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고 돈 지오반니는 끝까지 이 여자가 미쳤다고 주장한다. 안나와 오타비오는 엘비라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마침내 안나와 오타비오는 돈 지오반니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래도 엘비라가 하는 말이 옳다고 판단한다. 안단테로 씌워진 잔잔한 긴장이 감도는 사중창인데 특히 엘비라의 진지한 주장이 뛰어나게 들린다. 사중창이 끝나자 엘비라는 곧 퇴장,
돈 지오반니는 그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고 변명을 한 뒤 역시 빈틈없이 힘 잘하는 대로 도와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 제13장 제10번 레치타티브와 아리아, 안나. 안나는 돈 지오반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의 목소리가 자기 방에 침입했던 사나이의 목소리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알레그로 아사이로 시작되는 레치타티브의 관현악은 이러한 안나의 흥분을 그리고 있다. 오타비오가 놀라서 그날 밤의 사건을 묻자 안나는 한밤중에 망토로 몸을 감싼 사나이가 들어와서 그 사나이에게 붙잡혔는데 필사적으로 반항해서 그 손에서 도망쳤다는 것. 여기서 오타비오는 안심한다. 등을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나이를 붙잡으려고 뒤쫓아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패하고 말았다고 그날 밤의 전말을 완전히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레치타티브가 끝나고 아리아로 들어가 안나는 의젓한 태도로 오타비오를 향하여 내 명예를 빼앗으려고 한 자, 아버지를 빼앗아간 자에게 복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요구한다. 악보 23. 안단테 D장조 2분의 2박자. 감정이 고조된 노래는 결코 아니지만 오타비오에게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진지한 마음이 넘쳐있는 아리아이다. 이 아리아가 끝나자 안나는 혼자서 퇴장. 오타비오를 남겨놓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약간 이상한데 이것은 주요한 아리아가 끝난 뒤에는 퇴장한다는 관습일 것이다. 제14장 오타비오는 혼자 무대에 남아 저런 훌륭한 사나이가 저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진상을 규명하여 오해 같으면 풀고 진실이라면 복수하리라고 말한다. 신중하고 진지한 그의 성격이 여기서 뚜렷이 제시된다. 제10번의 2 아리아 오타비오 안단테 소스테누토 지장조 4분의 2박자. 이 아리아는 프라하에서 초연될 때에는 없었던 것인데 빈에서 상연할 때 오타비오의 역을 맡을 테너가 현재의 제22번의 아리아가 노래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특별히 이 아리아를 삽입해서 그의 불만을 덜어주었다. 따라서 이 아리아는 가수가 좋아하도록 작곡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안나의 아리아가 강한 가락인데 반해 이 곡은 감미로워서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다. 이 아리아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그대 행복에 내 행복도 달렸다. 그대 기쁨은 나의 기쁨, 그대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라고 노래하고 악보 24. 퇴장 제15장 엇갈려서 레포넬로 등장. 그 뒤를 따라 돈 지오반니도 나타난다. 레포넬로는 저런 주인하고는 어떻게든지 헤어져야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돈 지오반니는 그것도 모르고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다. 레포넬로는 모두를 저택에 안내하여 마제트를 달래고 모두에게 술을 대접하여 한바탕 놀고 있는데 첼리나와 엘비라가 나타나 엘비라가 소리를 질러 떠들어대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어 문을 잠그어 버렸다고 이야기한다. 돈 지오반니는 잘 되었다. 브라보라고 기뻐하고 다음은 내가 맡겠다고 다음 아리아를 부른다. 제11번 아리아 돈 지오반니 프레스토 비프레 짱조 4분의 2박자. 일반적으로 샴페인의 노래라고 알려진 기운찬 아리아로 눈앞에 둔 활락을 상상하고 정신없이 부르는 돈 지오반니는 참으로 낙천적이며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나이다. 술이 취하면 다음에는 춤을 추자. 거리의 여자들을 모두 데려오라. 춤은 메누에트, 폴리아, 알르망드 무엇이든 마음대로이다. 그 사이 나는 상대를 가릴 것
없이 내일 아침까지는 명부에 10명은 추가시켜야 한다고 쾌활하게 노래하고 악보 25. 퇴장. 제16장 돈 지오반니의 정원. 돈 지오반니의 저택이 보인다. 첼리나, 마제트 및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은 연출을 많이 하고 있다. 마제트가 지금까지의 첼리나의 행동에 적지 않게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첼리나는 어떻게든 그를 달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제트는 끝까지 첼리나는 수치를 알라고 말하며 화를 낸다. 첼리나는 그렇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나를 실컷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나 속으로는 마제트가 도저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마리아를 부른다. 제12번 아리아 첼리나 안단테 그라지오스 F장조 4분의 2박자. 나를 때려 주세요 마제트님. 이 불쌍한 첼리나를 머리털을 뽑아도 눈을 도려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당신은 그러지는 못하지요. 마음을 가라앉혀 사이좋게 살아갑시다 라고 노래하는 이 아리아는 처음에는 가련하게도 기꺼이 벌을 받을 것 같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악보 26. 마음을 가라앉혀라는 대목부터는 악보 27. 8분의 6박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들떠서 지금까지의 일은 물에 흘려 보내라는 식으로 명랑하게 부른다. 마제트는 알면서도 첼리나에게 지고 만다. 그때 무대 뒤에서 돈 지오반니가 자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들린다. 첼리나는 당황하여 도망갈 곳을 찾는다. 당황해하는 첼리나를 보고 마제트는 뒤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렇다고 비난한다. 제13번 종곡. 빨리빨리 저놈이 오기 전에 나를 숨겨다오라고 외치는 마제트의 말로 시작되어 악보 28. 마제트는 몸을 숨기고 돈 지오반니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한다. 첼리나는 혼자 남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제17장 이윽고 몸단장을 한 돈 지오반니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세 좋게 나타나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하자 하인들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합창하여 일동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제18장 여기서 안단테로 바뀌어 첼리나는 화급히 몸을 숨기려고 하다가 곧 발각되고 만다. 돈 지오반니는 싫어하는 첼리나를 데리고 사람 눈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마제트가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 마제트와 얼굴을 마주친 돈 지오반니는 잠시 놀라나 곧 마음을 진정시켜 때마침 집 안으로 들려오는 음악 악보 29. 악보 29를 기화로 두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제19장 음악이 어두워지고 안나, 엘비라, 오타비오 세 사람이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변장한 모습으로 등장. 엘비라가 용기를 가지고 저 사나이의 정체를 밝히자 하고 노래하기 시작하자 오타비오, 안나가 이어서 결심을 노래한다. 그때 실내에서 무도회의 메뉴에트가 들려온다. 악보 30. 레포넬로가 창을 열고 세 사람을 발견. 돈 지오반니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리자 돈 지오반니는 창가로 세 사람을 안으로 모시라고 명령한다. 세 사람은 틀림없이 저놈은 배반자임에 분명하다고 판단하는데 막상 레포넬로의 초대를 받자 오타비오는 약간 주저하는 몸짓이다. 그러나 일동 그 초대에 응한다. 레포넬로는 나으리는 이 기회도 놓치지 않을 걸 하고 말하면서 문을 닫자 메뉴에트는 들리지 않게 된다. 음악은 갑자기 아다지오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고 가면을 한 세 사람이 복수의
삼중창을 부른 다음 각자 신에게 도움을 빌고 악보 31 퇴장 제20장 돈 지오바니의 저택의 무도실 뒤쪽에 큰 방이 2개 있고 거기에는 각각 오케스트라가 자리하고 있다. 마침 춤이 한 곡 끝날 무렵이다. 관현악이 알레그로로 쾌활하게 연주되고 돈 지오바니와 레포넬로가 빈틈없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다. 돈 지오바니는 그런 중에도 첼리나를 꼬여 기분 좋아하고 있는 첼리나를 보고 마제트는 매우 불쾌하다. 안나, 엘비라, 오타비오 세 사람이 변장한 모습으로 등장. 레포넬로 돈 지오바니와 격식에 따라 인사를 교환하고 오중창으로 자유만세라고 노래한다. 돈 지오바니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것을 명하자 무대 위의 제1의 오케스트라가 얼마 전 방 밖에까지 들렸던 메뉴에트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돈 지오바니는 마제트를 레포넬로에게 맡기고 첼리나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레포넬로가 열심히 마제트에게 춤출 것을 권한다. 이때 제2의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시작하고 돈 지오바니와 첼리나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동시에 콩트르당스의 연주를 시작한다. 악보 32 이어서 제3의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시작하고 레포넬로가 억지로 마제트를 춤추게 하자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박자가 다른 세 개의 무곡이 교차해서 들려온다. 제3의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대목을 나타내면 악보 33 악보 33과 같이 된다. 돈 지오바니는 마침내 첼리나를 별실로 데리고 가버린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마제트의 기세에 겁이 나 레포넬로도 두 사람들을 쫓아 나가버린다. 갑자기 첼리나의 비명이 들려와 춤은 중지되고 도움을 청하는 외마디 소리가 안나, 엘비라, 오타비오 등이 문 쪽으로 쇄도한다. 그러자 나타난 돈 지오바니는 레포넬로에게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화를 내고 있다. 그리고 범인은 이놈이라고 주장하나 이번에는 아무도 이 연극을 곧이 듣지 않는다. 한편 첼리나가 다른 문으로 도망쳐 나온다. 모두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노래하고 알레그로로 바뀌어 이 악당 내 머리에 천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계속한다. 이에 대해서 돈 지오바니와 레포넬로는 나 나으리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다. 폭풍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나으리는 이 정도로 놀라지는 않는다고 노래하고